네. 자,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2달 전만 해도 김기현 대표는요. 이뇨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전권을 약속했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위가 최근에는 공천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천 관련한 건 불가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해야 되는 거라 당 최고위나 지도부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라 정신과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저 말뿐인 정권이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의 이 미묘한 신경전, 전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생겼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뭐 저는 양측이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뇨한 위원장도 저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아니,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 말을 꺼내는 바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도 않아요. 물론 저는 김기현 대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권을 줄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6개 지금 혁신안 제안했잖아요. 하나 들어줬네요. 징계자들 이제 사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징계 취소한 거. 그거 말고는 하나도 들어준 게 없어요. 그럼 정권 주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고 최소한 뭐 예를 들면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뭐 PK나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 이선 후퇴해라 이 얘기했을 때 본인이라도 나서서 응답을 했어야죠. 본인도 가만히 있다가 장제원 의원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나서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대체 혁신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했냐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정권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뇨한 위원장은 물론 급하긴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안한 모든 혁신안들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으니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답답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본인의 진심이 어쨌든 국민들이 보고 아니면 당에서 볼 때는 좋은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비판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혁신위원장 나를 추천해주라,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 얘기하는 것이 결국 또 비판의 빌미를 준 거예요. 이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혁신위가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네.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지금 더 이상 활동하는 것에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럼 혁신위가 뭔가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혁신위는 정말 위험이야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대체 국민의힘이 뭘 변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뇨한 혁신이 성공 여부가 곧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진, 지도부, 친윤 의원이 험지 출마 및 불출마를 혁신이 6호 안건으로 공식 의결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응답이 나올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예. 이런 사태로 가서 기득권을 수호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실까요? 지지자들이 용납하실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결국 지금 버티고 있는 지금 이 기득권 자체가 결국은 저는 선거 전에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현재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라든지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능 프레임으로 지금 씌워져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부산 엑스포 이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어떤 이 좋은 여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즉 당장 이 그냥 그렇게 가다가는 그렇게 끝나는 거죠. 네. 그걸 과연 그 내부에서 그냥 그렇게 용납할 것인지. 저는 아마 이제 새롭게 지금 장관들 사퇴하고 다시 당으로 들어오고 뭐 한동훈 장관 또 지금 원희룡 장관 등등이 들어와서 뭔가 하면 또 한번 변화가 또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 혁신위가 저는 마지막은 아닐 거라 봅니다. 네. 자, 이뇨한 혁신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부모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혁신위원회 발언을 인용하자면은 시간을 끄는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혁신이 되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본인의 어쨌든 그런 신선한 이미지로 셀럽의 역할을 하시는 것까지는 성공하셨지만은 정치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데는 저는 실패하셨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본인에 대한 뭐 소위 뭐 패드립이라고도 하죠. 부모에 대한 어떤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정치인의 어떤 부모를 가져와서 이렇게 뭐 비난을 한다든지 어떤 도덕 뭐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어찌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찌 보면 본질을 잘 못 찾았다라고 봅니다. 혁신위를 세운 것은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불통형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 없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옴으로써 당에다 어떤 민심을 반영해달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항상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듯이 본인은 정치를 모르신다 그래요. 본인 정치인도 아니시라고 하거든요. 네. 역시 정치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런 혁신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어떤 국민의힘에게 진정으로 전달을 해야 될 것들은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종착점은 공관위원장을 달라는 어떤 자리 다툼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생겼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본인은 본인 정치만 하신 것이 아닌가. 뭐 정치인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었고 갈등만 발생을 하고 본인은 뒷전으로 빠지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만약 인요한 혁신위마저 실패 수순을 밟게 된다면 혁신위에 대한 회의론, 무용론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실제로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뭐 거의 없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있었죠. 네. 박근혜 비대위 네. 2012년 또 2005년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네. 이제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는 어디에 가깝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처럼 가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는 아시다시피 실권, 그야말로 전권을 틀어진 그런 비대위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김종인 전 의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권을 진짜로 줬잖아요.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래서 전권을 정말로 주면 성공할 수 있는 비대위의 모델은 김종인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전권을 주는 것과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전권 준다더니 그 말을 믿었어? 뭐 이런 식의 허탈함이 되는 비대위는 실패한다는 게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 그런 역사에 남게 생겼어요. 지금 위험이. 네. 다만 아직 그 불씨를 살려놨다고 한 부분이 원희룡 비대위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그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 이상으로 평가되는 무당층이요. 숨죽이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음번 총선은 무조건 이 무당층, 수도권에 숨죽이고 있는 이 무당층이 결정합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사실은. 네. 정렬 지지층들은 다 찍었습니다. 무슨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으로는 과연 뭘 바꾸겠느냐. 인재영입위원회가 이수정 교수 발표하고 조정환 의원을 내세워서 매주에 몇 명씩 발표한다는데 그거에 귀 기우는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여당이 정말로 혁신을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인요한 혁신위가 쓰러지면서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던졌다고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요. 그게 원희룡 비대위가 될지 한동훈 비대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런 길을 연 것으로는 평가가 된다.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지 않았나 본인의 희망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